안녕하세요. 반발한 복덕파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회원가입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기는 정말 부동산 성지라고 불리웠던 갭 투자들의 본거지라 해도 과언이 아니죠. 주로 원주민들이 아니라 외지인들이 둥지를 틀고 아파트를 사들이기 시작해서 엄청난 기세로 집값이 올랐던 곳인데, 거의 모든 아파트들이 9억대로 캐슬이라는 성을 만들면서 견고한 진으로 부동산 갭투들에게는 가장 매력적인 핫스팟이었는데, 그래서 3년 사이에 평균적인 가격 9억대가 그만 5억대로 주저앉고 말았고, 심지어 지금 추세대로라면 전국에서 가장 하락세가 두드러진 곳이라 할 수 있는데 바로 세종입니다. 지금 세종시라는 말의 수식어 앞에는 바로 눈물의 세종이라는 말이 붙을 정도로 미치도록 집값이 하락세를 향해서 정신없이 달려가고 있는데, 2020년만 해도 세종은 실거래가 기준으로 거의 60% 이상이 폭등했던 곳이죠. 거의 볼케이노 수준으로 집값이 치솟았던 곳이고, 전국 상승률 당연히 1위. 그러던 차에 이번 하락장에선 대표적인 하락의 아이콘 송도보다 더 처참하게 집값이 빠개지고 있는 건데, 왜 세종이 중요한 상징이 될까요? 그동안 대한민국 부동산 집값 고점과 저점의 가장 뚜렷한 선제지표 역할을 했었거든요. 세종이 오르면 그제서야 전국 부동산이 필을 확실하게 받고 뒤따라가는 추세적인 모습을 보였었죠. 그리고 이렇게 지금 세종이 떡실신하고 있으니까 떡을 찢는 방아가 터질 정도의 하락세는 본격적으로 굵직한 궤적으로 그 영향을 지대로 받을 것이 확실하기 때문입니다. 세종 주요단지 실거래 매매는 푸르지오가 9억 3천 정도 거래가를 보이다가 이번에 5억으로 훅 떨어졌고, 거의 반토막 실신이 날 정도죠. 그리고 세종 리버파크 역시도 14억까지 가다가 올해 들어서 7억대로 주저앉았습니다. 이게 그냥 완료라는 관점이 아니라 진행형이라는 관점에서 보자면 정말 무시무시할 정도의 하락세라는 걸 볼 수가 있는데, 이렇게 지금 진행형이라는 과도를 거치고 있다는 건 앞으로 더 떨어진다는 얘기인데, 이렇게 세종이 주체 못하고 기존 세팅값이 흔들리기 시작을 하면 거의 모든 전국적인 리액션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최근에 발표된 매매가격 지수 변동률에서도 세종이 유독 엄청난 하락세를 고스란히 보여주고 있는데, 이게 바로 앞으로 집값 추세가 어떻게 진행이 될지를 제대로 보여주는 홍일점 같은 데이터가 될 수가 있다는 얘기죠. 다른 여타의 지역들의 하락세와는 비교가 안 될 만큼 이렇게까지 급격한 하락세를 보인다는 건 초반에 말씀드린 대로 그만큼 말도 안 되게 집값이 올랐다는 얘기입니다. 거의 국평이 15억까지 치고 올라가는 것도 있었고, 최고점 18억, 19억까지 나오는 것도 있었으니까 당시 세종은 거의 갭투들의 본좌였다고 말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죠. 그래서 그렇게 높게 띄우다가는 떨어질 때 무진장 아프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추락하는 건 날개가 없다 하지만 세종은 날개가 떨어진 것뿐만 아니라 이건 추진력이 위로 가는 게 아니라 아래로 처박히는 힘의 분배가 완전히 잘못된 것처럼 보인다는 거죠. 이건 세종에만 해당되는 얘기가 아니란 얘기입니다. 이렇게 한 곳의 상승세가 완전히 날개까지 꺾인다는 건 결국 전체 부동산 판사리가 완전히 빠개질 수 있는 조짐이 충분히 있다는 걸 얘가 비명을 지르면서 떨어지는 집값 추이와 함께 너무도 뚜렷하게 보여주고 있다는 점이 주목할 만한 그런 포인트죠. 집값 통계 역시 지금 부동산원에서는 6주 연속 상승세, 반면 KB 시세에서는 24주 연속 하락세라는 엇갈린 궤적으로 가고 있는데, 이거 현장의 목소리를 제대로 얼마나 반영하는지 두 곳의 통계가 상당히 서로 헷갈리는 측면이 있는데, 결국 큰 그림을 그려볼 때는 정확하게 현장 분위기를 제대로 읽어내지 못하는 부분이 많다는 얘기죠. 현장은 지금 집이 절대로 팔리지 않는 분위기 이어지고 있습니다. 기존에 호가를 좀 낮춰서 매물을 내놓으면 뭔가 입질이 오기라도 했는데, 이제 아예 입질조차 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거래 절벽이라는 말이 지금 상황에서는 상당히 희석이 되면서 다시 반등 거래로 불이 붙었다는 이상한 뉘앙스를 대부분 흘리고 있는데, 진짜로 거래는 거의 한 건 될까 말까한 사하라 사막 한가운데 불시착한 비행기, 스웩텍쥐 페리의 어린 왕자스러운 적막함이 흐르고 있는데, 이걸 어떻게 제대로 분위기를 반영해서 흘려보내야 할 이 두 곳의 통계, 이렇게까지 혼선이 빚어지고 있으니까 부동산원은 오히려 상승 쪽으로 가는 것 같고, KB 시세는 하락폭이 확실히 더 폭이 커지고 있는데, 그 간극의 긴장감이 별로 느껴지지 않는 소폭의 조종세로 보이기도 하고, 아무튼 이런 혼선이 빚어지니까 실제 무주택자들, 1주택자는 자칫 오판할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지죠. 부동산 시장도 주사위 던지는 확률 게임인데
얼마나 오를까 내릴까를 체크해서 진입 여부를 결정하는 일종의 통계에 근거한 판단을 내린다는 겁니다. 이게 통계적인 축이 삐걱거리게 되면 자칫 차축이 나가버리고 달리던 자동차가 뒤집어질 수 있는 대형 사고가 날 수가 있습니다. 지난주를 뜨겁게 달궜던 19만 채 누락 사건 통계적인 누락이 1, 2만 건도 아니고 거의 20만 채 가깝다는 건 도통 이해할 수 없는 통계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러니 지금 쏟아지는 통계적인 숫자들 그리 큰 의미를 부여할 이유가 없는 거죠. 그러니 각자 도생이라는 말이 어느 때보다도 절실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우르르 자칫 분위기에 휘말리게 되면 완전히 번지수 잘못 짚어버리고 엉뚱한 산에다가 깃발 꽂을 수가 있습니다. 번지수 잘못 짚어서 꽂은 깃발은 고금리 상황에선 그냥 그대로 재앙이 될 수밖에 없어. 산사태가 그 지점에서부터 시작이 되거든. 그냥 고금리 경사각이 갈수록 높아지는 바람에 도저히 고도를 극복하지 못하는, 이 고도를 기다리는 게 아니라 고도에서 잠식당하는, 그렇게 집값이 오르기를 바랬던 모든 희망의 고도가 재앙이 된다는 건데, 그게 바로 고금리 대출의 붕괴라는 산사태로 이어진다는 얘기죠. 지금 이 시기에 이런 오판을 한다는 건 정말 뼈아픈 일이 될 수 있다는 점 각인을 시키셔야 합니다. 세종이 이렇게 맛이 가기 시작하자 갭투 세력이 2%대로 훅 줄어들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갭투가 빠져나가는 전조현상은 그만큼 그쪽 집값은 더 이상 가망이 없다라는 거. 지금 이런 현상들 중에선 경기권에서 화성시 동탄 중심으로 했던 마이다스의 금으로 만들어 했던 손들이 그냥 흑손이 되어버리고 그냥 스스로 디스하면서 손절 움직임 명확하게 보이고 있죠. 동탄이 GTX-A 호재가 떴어도 주변 집값은 오히려 뒷걸음질 치고 있는데, 갭2가 다 빠져나가고 있다는 점도 이후에 아주 더 흔들릴 수 있는 여지가 크고, 인천 역시도 송도 쪽 다시 떨어지고 있죠. 여기는 거의 갭2가 빠져나온 곳인데 이제 단물 다 빨아먹고 그냥 껌딱지같이 붙어있는 신축 아파트들, 가치 면에서 그리 큰 매력을 주지 못하고 있어서 송도는 지난달 다시 살아난다는 신호, 아마 그냥 그게 조난 신호에 가까웠지 않았을까. 섬을 탈출해야 한다는 급박한 시그널. 이제 그 신호마저도 묻혀버리고 다시 하염없이 하락하는 궤적 속에서 발버둥을 치고 있죠. 서울은 갭2의 본진이 완전히 파쇄되는 노도강의 커팅, 그냥 여러 조각의 파이로 떨어져 나가는 양상 보이고 있는데, 소형 평수 반토막 가더니만 이제 중대형 평수가 본격적으로 가격면에서 컷스인을 슬라이스 마냥 얇게 썰어가는 하락 추세 보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 세종의 파상적인 하락 추세가 어떤 결말의 바운더리를 만들어갈지는 이미 진행형입니다. 전국적인 움직임이 가세해서 함께 가는 건데, 유독 세종이 지금 마지막 잡았던 집값 동아줄, 국회 이전이라는 이슈 그냥 묻혀버렸죠. 주변 호재라는 게 거의 사장이 되어버린 상태라서 이런 말도 안 되는 20억에 육박했던 집값들이 그동안 너무 달렸어. 배멀미가 견디기가 힘든다는 얘기죠. 그렇게 주구장창 먹어댔던 걸 다 토해내고 있는 겁니다. 이런 갭투들의 대탈출 현상은 이미 예견이 됐던 거고, 더 이상 돈 있는 사람들이 부동산에서의 수익이 보릿고개 마냥 간신히 본전만 빼고 나오는 수준이라면 죄다 부동산에 묻어뒀던 현금들을 다시 회수하는 수순으로 가고 있는 거죠. 결국 그렇게 가까스로 집값을 떠받치고 있었던 자금력은 온데간데 죄다 금융자산으로 이동 중에 있어서 집값이라는 택배는 이제 물류 스테이션이 거의 다 빠지고 있는 상황이라 아무리 집값이 오를 때까지 기다려도 깜깜무소식이 되겠죠. 로켓 배송 받기 힘들 거라는 얘기입니다. 그만큼 빠리빠리 움직이던 집값 궤적은 반대로 움직이고 있으니까. 자금력을 바탕으로 부동산에서의 차익을 실현하던 시대는 막을 내리고 있다는 얘기예요. 부동산 부자들 다 알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세종에서부터 경기권 인천을 두루 돌아서 서울까지 다주택자들이 포트폴리오, 중국집 회전판 돌리듯이 쏙쏙 하나씩 물류센터 철수하듯이 빠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지금 상황에서 집값이 로켓 배송 마냥 급격하게 오르는 현상, 거의 소멸 수준 아닌가. 앞으로 절대적으로 이렇게 빠질 일만 남았고 얼마나 스피디하게 진행이 되느냐가 문제인데, 관망세라는 말은 이미 지난해 마무리가 된 거고 이젠 관망세가 아니라 도망세입니다. 어떻게 해서든 빨리 팔아치우고 튀어야 한다는 이 손자병법 중에 최고의 전략은 도망이죠. 36개. 이건 투자라고 자금을 몰아넣은 사람들의 생존 본능, 시장에 전망이 없으면 자기 돈을 회수하는 건 기본이고 동시에 아주 빠른 타이밍을 물고 들어가야 하는 것도 실력이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관망세가 아니라 도망세. 그렇게 빨리 빠지고 싶은데 집이 제대로 타이밍 맞춰서 팔리질 않으니까 큰일 난 거지. 그러니 매물은 84,000건에서 유지, 제값은 받아야 하겠고
이 값을 떠나 줄 사람 없고 거래량 4천 건이 지난 3월에 트인 건 이런 집값은 엄두가 안 나서 갭2가 본격 빠지는 노도강 쪽으로 우회한 수요들이고 그림이 딱 나오죠. 미 연준의 금리 인하 그 사실만을 오매불망 기다렸는데 이게 뭐 물 건너 갈 것이 계속 파월은 물레방아 자진방아 돌리고 있습니다. 6월에는 금리 인하, 3월에는 금리 인상, 4월에는 금리 인상할 날이 있을까? 5월에는 양쪽 긴축 6월이지 않을까? 그냥 아무 말 대잔치 날리고 있는데 결국 이거 뭐다? 미국 증시 부양을 위한 물레방아 돌리기라는 얘기죠. 12월, 아니 내년까지도 이런 스탠스가 계속 유지가 될 겁니다. 일단 미국 증시가 미 연준에겐 최대한 지켜야 할 가이드라인으로 보이기 때문에. 그러니 애꿎은 희망회로 돌리다가 다 타버릴 수가 있어요. 특히 다주택자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위기감이 들었기 때문에 재빨리 빠지려 하는 건데 이게 마음대로 안 되는 렉이 걸렸으니까 수요가 뭐 제대로 안 받아주니까. 지금 상황에선 가격 데미지가 아주 높게 스크래치가 나게 생겼어요. 빨리 빠져야 파킹한 집이 뽀사지지 않을 수가 있는데. 아무튼 이런 모든 상황이 무주택자, 1주택자에게는 가장 긍정적이고 유리한 시그널이라는 것을 기억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의 부동산 캐릭터처 이제 뭐 본격적인 라운드가 시작이 될 것 같습니다. 그냥 가만히 무력하게 이런 상황을 지켜보는 웨이팅이 아니죠. 지금 가만히 기다리는 것 자체가 엄청난 공격 본능을 가진 액션이라 할 수 있어요. 때론 틈새 공략을 통해서 의표를 찌르는 것도 필요하고요. 그러나 시장이 확실한 재편을 통해서 다시 리세팅되는 시점 얼마 남지 않았거든. 대어를 낚는 강태국은 그 웨이팅 시간을 즐기는 사람입니다. 오늘도 응원합니다. 항상 여러분의 길이 꽃길만 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저는 오빠브라운 구독과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